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귀한 제 딸을 이렇게 대하는 집안과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울려 퍼진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윤성호 씨는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아서 지금은 한 중형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교대를 마친 후에는 조용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성호 씨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함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한 번 맡은 책임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책임은 바로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처음 서울에 올라온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채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젊은 패기로 버텨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인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계 다루는 일을 배우면서 조금씩 기술을 익혔습니다. 30이 채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집 딸이었습니다. 성호 씨보다 3살 어렸고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둘 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2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윤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리고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3년 만에 다른 남자와 떠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성호 씨는 며칠 동안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친정에도 가봤지만 아무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성호 씨의 인생에는 오직 딸만이 남았습니다. 3살배기 지혜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녀 사이는 누구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지혜의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인쇄소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지혜와 놀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아프면 일을 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 일당을 못 받는 것이 아쉬웠지만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딸 윤지혜 씨는 올해 38입니다. 광고 기획사 팀장으로 일하며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내는 강단 있는 성격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혼자 자신을 키우는 모습을 지켜본 지혜는 일찍부터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성호 씨가 야근을 할 때면 혼자 집에서 숙제를 하고 저녁도 차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더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지혜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성호 씨는 딸의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참고서나 문제집은 어떻게든 사주었습니다. 때로는 점심을 굶으면서도 딸의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아서 성호 씨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연애나 결혼에는 무심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거의 없었고 늘 일과 자기 개발에만 몰두했습니다. 졸업 후 광고 기획사에 들어가서는 더욱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결혼해 나가도 지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이 더 재미있다고 말하며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딸이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도 좋지만 언젠가 마음을 터놓고 기대며 살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딸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평생 의지하며 살 동반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지혜에게 결혼 생각은지 물어보면 아직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성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인생은 딸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할 때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딸에게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혜 씨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세상 어떤 가족보다도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성호 씨에게 지혜는 딸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혜에게 성호 씨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호 씨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떠났습니다. 친정도 멀고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지혜 씨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인쇄소에서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린 지혜 씨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퇴근 시간을 쪼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을 성호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쪽지에는 미안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혜는 잘 부탁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는 3살배기 딸을 보니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호 씨의 진짜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는 일이 모두 서툴렀습니다. 지혜가 밤에 울면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울던 지혜가 겨우 잠들면 성호 씨는 빨래를 하고 다음 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성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인쇄소에서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린 후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목욕을 시키고 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지혜와 놀아주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 멀리 놀러 갈 수는 없었지만 근처 공원에서 그네를 태워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가 아빠 재미있어요. 라고 웃을 때면 성호 씨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아프면 일을 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거나 배탈이 나면 성호 씨는 밤새 간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 일당을 못 받는 것이 아쉬웠지만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혜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지혜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으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성호 씨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학교 행사에 갈 때면 다른 부모들과 비교되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오히려 아버지의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성호 씨를 위로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지혜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리면 저도 제 몫은 해야죠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성호 씨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혜 씨는 광고 기획사에 들어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꼼꼼한 실행력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지 5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팀장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성호 씨는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몇 해 전 은퇴한 성호 씨는 집에서 쉬다가 오히려 더 지쳐갔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던 터라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해졌던 것입니다. 딸은 매일 출근하고 자신만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어도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빌딩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은 성호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건물을 오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분은 가끔 딸을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각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던 딸이 이런 말을 하니 성호 씨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딸에게도 봄이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혼자 지낼 거라고 말하던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더 큰 마음으로는 기뻤습니다. 정말이니? 어떤 사람인데? 성호 씨가 물어보자 지혜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로 만나게 됐어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혜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 이야기만 하던 딸이 남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41살이에요. 저보다 3살 많아요. 성호 씨는 딸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지혜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사이였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약속도 잘 지키고 일 처리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에요. 며칠 후 지혜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잔뜩 긴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딸에게 잘해줄까, 믿을 만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깔끔한 외모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혜 씨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비해온 선물도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성호 씨가 좋아할 만한 차와 견과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차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미리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성호 씨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IT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고 형제는 누나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깔끔한 인상, 그리고 정중한 태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대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혜가 물을 따라주려 하면 아니야,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먼저 나서고 이야기할 때도 지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에게 좋은 사람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기뻐하며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혜와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성호 씨에게 예의를 다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점점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는 더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결혼까지 생각하다니. 정말이니? 확실한 거야? 네, 아빠.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고 제가 힘들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지혜의 말을 듣고 성호 씨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딸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딸이 이제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좋다면 아빠도 좋다. 좋은 사람 같고.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로 발전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전보다 밝아진 것을 성호 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의 모습이 한층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예비 시댁에서 지혜 씨를 초대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부모님께 지혜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호 씨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명절을 보냈던 딸이 드디어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명절이 되자 성호 씨는 혼자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딸은 시댁에 머물렀고 성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함께 차례도 지내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성호 씨는 지혜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시댁에서 잘 대해주시니? 네, 잘 대해주세요. 그런데 아빠, 지금 전 부치고 있어서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에 첫 손님으로 온 며느리에게 전을 부치게 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첫 명절에는 손님 대접을 받는 것이 예의인데 지혜가 직접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하고. 하고 말하려는데 지혜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 씨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명절인데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였지만 성호 씨는 이제 딸도 시집갈 나이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명절 당일 아침에는 들러서 차례라도 함께 지내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명절인데 딸이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며느리를 손님이 아닌 집안 식구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며칠 전에 새로 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만큼은 지혜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지혜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아빠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딸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성호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약한 한정식 집에서 오후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성호 씨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돈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 가족은 약속 시간에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와 지혜 씨는 이미 자리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시계를 보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연락이라도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예비 사위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길이 좀 막혔네요. 요즘 서울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가벼운 변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는 꾸려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성호 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늦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처음이라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예비 사돈은 곧바로 지혜 씨에 대한 품평을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혜,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 예비 사돈 어머니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혜는 당황하며 네, 기본적인 것들은 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집안일을 잘해서요. 며느리도 집안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가 보죠.
일만 하고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예비 사돈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 명절에 와서 전 부치는 것도 봤는데 영 못 믿었더라고요. 뒤집을 때 모양도 엉망이고 기름 온도 맞추는 것도 모르고 꿀집은 대대로 음식 솜씨로 유명한 집안인데 말이에요. 예비 사돈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차례상 차리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하더라고요. 젓가락 놓는 방향도 모르고 재수 배치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아버님께서 딸한테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봐요. 성호 씨를 향해 은근히 비난하는 투였습니다. 성호 씨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양 말하는 것도 불쾌했지만 무엇보다 명절에 첫 손님으로 온 딸에게 집안일을 시켜놓고 그 솜씨를 평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 방식까지 은근히 비판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가 나이도 좀 있는데 아이 낳는 것도 늦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노산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38불 고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더 큰 문제는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지혜를 아이 낳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의 무례한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혜가 좀 여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독립적인 것을 마치 단점인 양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리는 좀 가르치셨나요? 우리 집은 전통적인 집안이라 명절 음식 같은 것도 다 직접 해야 하는데 시어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자격을 심사하는 면접 말입니다. 예비 사돈 아버지도 가세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집 와서도 친정만 찾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그렇지 않겠죠? 아이 낳고 나서도 일 계속할 생각이세요. 아이는 누가 키우고 계속해서 지혜의 인생 계획을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혜 돈은 얼마나 모아뒀니? 요즘 결혼하면 신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예비 사돈 어머니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성호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소중한 딸을 마치 물건 평가하듯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딸이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까지 따져 묻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져보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 것은 예비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부모가 지혜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도 전혀 말리지도 않고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맞나? 성호 씨는 실망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를 아끼는 남자라면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말렸어야 할 텐데 오히려 부모 편에서 지혜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저렇게 아내보다는 부모 편에 설 것이 뻔했습니다. 성호 씨는 딸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귀한 제 딸을 이렇게 대하는 집안과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비 사돈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혜를 향해 지혜야, 일어나자.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명절 때부터 시댁 분위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계속해서 지혜의 행동을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단호하게 거절하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역시 아빠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당황하며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말을 잘못했나 봅니다. 다시 얘기해보죠. 하지만 성호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혜야, 가자. 지혜도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 집안 분위기를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성호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아빠가 늦게나마 제대로 판단한 거야. 그런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낼 순 없.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예비 사위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혜 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어. 내가 다 사과할게. 결혼하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처음엔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고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견례에서 본 그의 부모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결혼을 못 하겠어요.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면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혜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설득할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예비 사위는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한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바뀔까요? 저는 평생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며칠 더 연락이 왔지만 지혜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비 사위는 성호 씨에게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가 경비로 일하는 빌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성호 씨는 그를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그날 상견례에서 부모님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잖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어. 아니에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요. 그게 문제야. 자네가 중간에서 조율해야 하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비 사돈도 뒤늦게 자신의 무례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매일 울상을 짓고 다니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것입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성호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하지만 성호 씨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하신 말씀들이 진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마음속 깊은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죠.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혜가 워낙 훌륭한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대하셨나요? 결국 예비 사위는 지혜 씨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다른 인연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첫 만남은 잘 되어도 부모님을 소개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 측에서 미리 알아본 정보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조건이 좋은 여성들일수록 상대방 집안의 인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죠. 시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면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여성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거절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누나도 한몫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좀 정신 차려. 동생이 40이 넘어서도 결혼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상대방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 그런 거야. 누나의 직언에 예비 사돈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교회나 동호회 모임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들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결국 아직 좋은 인연을 찾고 있어요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 본인도 직장에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기됐어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동료들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부모님이 조심하셔야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성호 씨와 딸은 그 소식을 들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그날 단호하게 나서주신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지혜는 아버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 그런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내지 않아서 다행이야.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건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그 모양이면 결혼 후에는 어떻겠어? 성호 씨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상견례 사건 이후 지혜 씨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고 결혼에 대한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욱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결과 상반기 인사에서 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 승진했어요. 성호 씨는 딸의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치킨과 맥주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지혜 씨는 승진으로 받게 된 연봉 인상분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살아요. 이제 제가 아빠를 모실 차례예요. 지혜야. 네가 혼자 살아야지. 아빠가 무슨 짐이 되겠어.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는데 이제는 제가 아빠를 챙겨드릴 차례예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결국 성호 씨도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혜의 직장 근처에서 방 3개짜리 넓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침 운동과 신문 읽기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지혜가 출근할 때는 아침을, 퇴근할 때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성호 씨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지혜 씨도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하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산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산에도 도전했습니다. 성호 씨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지혜야. 네가 정말 좋아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아.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면 돼. 네, 아빠. 아빠가 계셔서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딸을 잘 키운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지혜도 아버지 덕분에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부녀는 세상의 편견이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며 자신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족입니다.